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펑션이라는 걸 처음 다뤘어요. 펑션은 왜 만들어야 하는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Power of Programming. 이미 예전에 프로그램을 짰던 게 있으면 그거를 재사용해서 조금 더 얹고 조금 더 얹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야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생활에서 짤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모든 거를 from scratch 다 짜는 거는 사실상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어떠한 로직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럼 그걸 펑션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좋겠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걸 쓸 수 있으니까. 펑션은 앱스트랙션의 또 일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앱스트랙션은 사용자가 쓰기에 적합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과 그다음에 개발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디테일, 사용자는 몰라도 되는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함수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헤더와 바디를 모두 다 만드는데 특별히 저희가 만드는 입장에서 신경 쓰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질 부분들은 아마도 바디가 될 거고요. 그런데 유저가 쓰는 부분은 결국 헤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헤더를 잘 만드는 것이 유용한 펑션을 만드는데 또 핵심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름도 잘 정해야 될 거고 파라미터도 잘 정해야 될 거고 그래야 사용자들이 내 펑션 헤더만 보고도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겠네 하고 딱 예상을 하고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와 로컬 베리어블에 대한 건데 이건 좀 더 컴퓨팅적인 개념이죠. 펑션이 실행되면 그 펑션을 위한 네임스페이스가 따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펑션을 실행하기 전에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펑션이 실행되는 그 한시적인 순간에만 로컬 네임스페이스, 그 펑션에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잠깐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펑션의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뭐 파라미터나 뭐 베리어블 이런 것들은 다 그 펑션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매핑이 돼 있는 거죠, 이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로컬 베리어블이라 함은 그 펑션이 실행되는 도중에만 살짝 생겼다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펑션 네임스페이스에 매핑된 이름들, 그 이름들이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펑션의 데피니션 안에다가 써놓는 베리어블들은 로컬 베리어블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더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도 로컬 베리어블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얘네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펑션이 실행될 때 태어났다가 펑션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메모리 관점에서 내가 콜 익스프레션을 어떤 함수에 대해서 딱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죠. 그래서 뭐 되게 기초적인 함수인 더블링 함수라는 걸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더블링 함수가 실행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파라미터가 들어갈 부분에다가 콜 익스프레션에서는 특정 밸류를 넣게 됐죠. 아니면 어떤 익스프레션을 넣었는데 그게 이밸류에이션이 돼서 밸류가 돼야 되죠. 그럼 일단 그 괄호 안에 있는 밸류를 파라미터에다가 매핑할 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가 해줘야겠죠. 일단 그 펑션에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파라미터 이름을 그 안에 넣고 그다음에 아까 계산해 놓은 밸류를 매핑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펑션이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은 그 펑션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리턴 밸류가 생기면 그 리턴 밸류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싹 다 없어지고 그 리턴 밸류가 이제 최종 아웃풋으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매핑되는 그런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reusability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함수를 쓰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써봐야 알죠. 우리가 뭐
그 해커스나 여러 영어 학원들에서 라이팅 수업을 백날 들어봤자, 자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라고 백날 들어봤자 결국은 에세이 써야 그거를 체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펑션도 뭐 숙제를 하시면서 또 각종 뭐 취미로 개발을 하시면서 이제 겪어봐야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모듈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래밍 수업인데 빅데이터 혁신 공유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이죠.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하나의 목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조작할지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봤던 데이터들이 뭐가 있었죠? 숫자 형태로 된 데이터들. 하나는 뭐 int, 정수 또는 뭐 실수, float 이 두 가지 타입의 데이터는 저희가 한번 다뤄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정말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 텍스트. 텍스트를 우리가 처리하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다루는 거를 이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텍스트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 타입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파이썬은 뭐 int나 float 타입과 같은 그러한 데이터 타입들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형태의 밸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 형태의 밸류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int나 float 타입을 쓴다. 그럼 텍스트도 밸류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뭐 A라는 캐릭터 하나가 하나의 밸류가 되는 겁니다. B 이런 것도 밸류가 되고 가나 다라 뭐 이런 것도 밸류가 되는 겁니다. 숫자도 심지어 텍스트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1이 숫자도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문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텍스트 밸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이썬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스트링입니다. 문자열, st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자로 된 거고 문자로 된 열입니다. 문자 순열. 뭐 100개의 문자든 1000개의 문자든 그렇게 그룹화 지어서 스트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뭐 당연히 문자도 들어가지만 숫자도 들어가고 뭐 느낌표, 뭐 웃는 표시 등등등 여러 가지 심볼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어떤 밸류를 스트링이라고 인지하게 되는데 언제 인지하냐면 우리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어떤 문자열들을 묶어서 표현하면 그걸 스트링으로 인지합니다. 하나 한번 쳐보죠. 여기다가 이제 Programming Foundations 이렇게 딱 치면은 파이썬이 이 전체를 세트로 하나의 밸류로 인지하는 겁니다. 스트링 밸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너 이런 밸류를 쳤어 라고 여기다 본 거죠. 이게 제가 뭐 한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일어나는 일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익스프레션이잖아요. 익스프레션을 저희가 Shift 엔터를 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밸류에이션에서 그 결과값을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텍스트 밸류이기 때문에 텍스트 밸류를 이밸류에이션한 결과를 출력해서 그냥 텍스트 밸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따옴표 치는 걸 까먹었어요. Programming Foundations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난 똑같이 문자열을 쳤는데 파이썬은 문자열로 인지를 못합니다. 이걸 문자열로 인지를 안 하고 뭐 함수 이름이거나 베리어블이거나 뭐 이런 걸로 일단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래밍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두 개가 빈칸이 있네. 이거 인밸리드 한 거잖아요. 제가 이름 네이밍 규칙 말씀드릴 때 띄어쓰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 그럼 이거 너 문법 에러야 라고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로 인지했을 때는 이게 통으로 하나의 밸류가 되지만 그냥 문자열 없이 낯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이름들을 치면 그 파이썬의 variable 이름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럼 띄어쓰기가 문제였나 하고 그냥 제가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쳤어요. 띄어쓰기 안 했죠. 자, 이제 무슨 일이 나옵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은 없어. 너가 디파인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밸류가 아니라 variable 이름이든 펑션 이름이든 뭔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이름이어야 되는데 이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얘는 value입니다. 이건 value예요. value. 텍스트 value.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name입니다. 이름.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이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줍시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묶든 큰 따옴표로 묶던 그것은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계속 쳐보시면서 검증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부분,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자, 19라는 숫자. 저희가 19라고 딱 치면 이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이게 그냥 숫자니까 19라는 int 타입으로 인지해서 이렇게 띄워주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걸 다운표로 묶어버린다. 그럼 1, 9, 19도 아니죠. 10진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1, 9라는 그렇게 생긴 문자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파이썬이 문자열로 인지했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 19랑 여기에 있는 19라는 문자열은 타입이 달라요. 자, 타입은 특정 형태의 밸류와 그 밸류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입이 달라지면 연산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이 19라는 정수 타입으로 플러스 연산을 할 때랑 19라는 문자열로 플러스 연산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르게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스트링을 알았으니 스트링으로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아주 유용한 건데, 자, length라는 함수가 있냐, length. length라는 함수 안에다가 스트링을 넣으면 스트링 안에 몇 개의 캐릭터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19를 입력하면 아마 2라고 나올 것 같아요. 2. 문자가 2개 있습니다. 이거 length에다가 제가 뭐 제 이름을 적습니다. 성승킴 하면 한 13개가 나왔는데 띄어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지금 문자열의 일부로 쳤기 때문에 13개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개씩 계속 쳐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심볼들을 입력해도 좋고 자유롭게 이것저것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글자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문자열을 입력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 숫자만 플러스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 문자열 밸류를 가지고도 플러스 연산을 제공하는데 똑같이 생긴 플러스지만 타입이 달라지니까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스트링에서는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컨캐트네이션이죠. 두 개의 스트링에다가 플러스를 하면 두 개의 스트링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19 플러스 229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게 48이 나올까요? 아니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1929로 두 개가 붙은 또 다른 문자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숫자로 쓰면 48이라고 인트에 플러스 연산을 한 거죠.
근데 얘는 스트링을 가지고 플러스 연산을 해서 전혀 다르게 이렇게 19, 29라고 그냥 붙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 그대로 쳐볼까요? I 띄어쓰기 don't covid 이렇게 그냥 막 이것저것 계속 더하면 다 붙는다. 이게 핵심이죠. I don't like COVID. 제가 여기서 띄어쓰기를 포함을 안 시켜서 붙었지만 띄어쓰기를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면 여기에 포함시켜 볼까요? 여기서 띄었습니다. 그리고 don't 여기도 한번 띄어쓰기를 해두면 이런 식으로 뒤에 쫙 늘여세우는 형태의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곱셈도 있어요. 근데 곱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긴 해요. 곱셈은 숫자에서만 통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기호로 연산하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반복입니다. 이 개수만큼 반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해보고 싶다. 인사하는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몇 번 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공손하게 100번 하자. 인사를 100번 하도록 스트링 밸류가 생겼죠. 덧셈 이렇게 괄호 치고 막 이런 것도 다 될 거예요. 볼까요? 자, 괄호를 친 다음에 자, 이 친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붙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5번 인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붙은 상태에서 5번 반복하고 이렇게 복잡한 연산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을 벌써 3개를 배웠잖아요. int, float, string 3개를 배웠는데 파이썬은 이런 타입들을 특히 숫자에 대해서 좀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외부 막 인터넷에서 파일들을 긁어왔어요. 근데 그 파일들에 숫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파일들에서 숫자를 읽어오면 그 숫자로 읽히는 게 아니라 일단 파일에서 읽어오는 모든 밸류들은 텍스트로 읽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파일에서 막 19, 20 이런 숫자들을 읽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파이썬은 문자로 인지하고 있어요. 스트링으로. 그래서 섣불리 제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다 보면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숫자스럽게 생긴 친구들을 타입을 바꿔줘야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함수들을 중간중간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면 문자 열인데 int를 붙여주면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로 바뀌어 있죠. 따옴표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1이지만 int의 1과 int의 1을 더하면 2가 나옵니다. 네, 다르죠? float도 마찬가지고요. 그 반대로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5 플러스 5는 10이지만 str을 붙여주면 스트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55라고 한 다음에 따옴표로 묶여 있죠. 스트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입은 value와 operation의 조합. 그럼 문자열도 value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텍스트 형태의 value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variable과 매치시킬 수 있다. variable에다가 assign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my name이라는 variable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text value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똑같이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다르죠. 얘는 스트링이에요. 얘는 스트링 value고 얘는 variable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따옴표로 묶여 있고 안 묶여 있고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my name이라는 이름을 보면 파이썬은 항상 my name이 가리키는 메모리 박스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밸류를 까볼 텐데 그 안에 있는 밸류는 형식 킴이라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하면 형식 킴이 나오고 이제 뭐 length의 my name 이렇게 입력하면 형식 킴의 캐릭터 수가 나오는 거고 my name을 가지고 뭐 2번 반복하세요도 할 수 있는 거고 my name 플러스 뭐 teaches this course 이런 식으로 하면 형식 킴 뒤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 스페셜 캐릭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페셜 캐릭터가 뭐냐면 그리고 왜 필요하냐면 이런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I'm studying. 문자열 안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네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옴표가 들어가면 제가 여기다 섣불리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게 되면 I만 묶이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I in studying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얘랑 얘를 가지고 묶고 싶은 건데 파이썬이 그렇게 인지를 못 해줘요. i만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얘부터는 베리어블 이름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약간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큰 따옴표로 묶고 작은 따옴표는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하면 안 겹치니까 큰 따옴표로 묶은 거를 먼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럼 I am studying 이라고 제대로 입력이 됐는데 자, 문제는 엄마가 공부하니? 그래서 네, 공부해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또 물어봤어. 진짜 공부하니? 그럼 내가 공부하고 있다 그랬지? 라고 딱 조금 더 문장을 길게 쓰면 여기에 작은 따옴표도 있고 큰 따옴표도 있어요. 이제 도망갈 구석이 없네요. 어떻게 이걸 스트링으로 표시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지는데 이때 필요한 게 스페셜 캐릭터입니다. 스페셜 캐릭터. 스페셜 캐릭터는 되게 특이한 기능을 가져요. 여기 지금 백슬래시를 딱 쳐주면요. 이 뒤에 나오는 거는 문자열 그대로 인지해 준다기보다는 좀 약간 바꿔서 인지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파이썬에서 되게 특수한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백슬래시를 치는 순간 그 특수한 기능을 빼버리고 그냥 따옴표라는 단순한 문자 자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문자열에 들어가면 백슬래시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I said 그 다음에 백슬래시를 치고 큰 따옴표를 열고 그 다음에 I 백슬래시를 치고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am studying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백슬래시 친 쪽은 다 이제 무시되고 일반적인 문자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알려주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한테 이제 보여줄 때 파이썬이 모든 곳에 백슬래시를 치면서 보여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파이썬이 선택한 방식은 가장자리를 작은 따옴표로 묶도록 표시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되면 큰 따옴표는 굳이 백슬래시를 써주지 않아도 구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작은 따옴표가 여기 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냥 백슬래시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파이썬이 저희에게 보여줄 때.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막 작은 따옴표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읽을 때도 작은 따옴표에 백슬래시가 있으면 얘는 분명히 문자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백슬래시라는 걸 escape sequence라고 하는데 자, 이 백슬래시로 시작하는 것은 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문자열에서 지금 이 따옴표 2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 그랬고 백슬래시를 2번 하면 한 칸 없애는 거 진짜 말 그대로 백슬래시 하나 없애는 거
그 다음에 T를 이렇게 쳐주면 탭의 기능이 있어요. 탭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N을 하면 뉴라인이라고 한 칸 띄워주는 거, 엔터 쳐서 줄 바꾸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 carriage return이라고 해서 제일 앞으로 가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트링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막 이렇게 저렇게 써보다 보면 이게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팅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스트링이라는 밸류를 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을 보겠습니다. 인풋은 저희가 키보드로 스트링을 입력할 때 쓰는 기능이고, 아웃풋은 저희가 입력한 걸 모니터로 보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이 인풋, 아웃풋 기능입니다. 첫 번째 아웃풋 기능으로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는 어떠한 결과물, 이 괄호 안에 있는 결과물들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print2 라고 하면 그냥 2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곳을 evaluation에서 결과값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print I like this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희에게 이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프린트가 된 순간 얘는 뭐 타입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인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따옴표건 뭐건 그런 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쇄된 겁니다. 인쇄된 걸 저희가 보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떠난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컴마로 나누게 되면 한 칸씩 띄는 상태로 표시를 해준다. 또 알아주세요. 프린트에서 1, 2, 3 이렇게 해주면 1 띄고 2 띄고 3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여기를 떼가지고 떼어주는 게 아니라 컴마라는 것 자체가 한 칸씩 떼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1, 1, 2, 3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variable을 넣어도 당연히 evaluation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반지름, radius를 3이라고 입력해 준 다음에 프린트 함수 안에다 radius라고 넣었어요. 그럼 얘를 3 곱하기 2는 6이라고 evaluation을 해서 포함시켜서 보여주죠. 그래서 diameter of the circle is 한 다음에 컴마를 쳤으니까 한 칸 띄고 6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고 미터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escape sequence를 여기저기다 막 써볼까요? 제 지도 교수님이 네이비 컬러라는 분인데 소닥할 때 지금 탭을 쳤고요. 여기서 줄을 한 칸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탭을 했고 줄을 바꿨고 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실제 나오는지 한번 쳐볼까요? 프린트하고 name 한 다음에 탭 nationality 자, 국적 그다음에 줄을 바꾸고 그다음에 킴 탭 그다음에 Korean 줄 바꾸고 color 탭 그다음에 American 이렇게 해놓으면 네 이런 식으로 다 반영이 돼서 출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에는 이런 그 인덴테이션을 어떻게 넣을지도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통해서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웃풋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풋도 유저랑 소통할 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많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딱 저희한테 뜬 다음에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프로그램이 더 진행이 안 되고 멈춘 상태에서 유저가 뭔가를 입력하기를 기다리는 상태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죠. 그게 이제 인풋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a equal input이라고 하면 이 인풋 함수는 뭘 하냐면 일단 컴퓨터가 기다리고 있다. 유저가 뭔가를 입력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 입력받은 그 우리가 키보드로 친 모든 문자를 통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받아온다 라는 걸 알아주세요. 인풋 함수는 결과값으로 유저가 입력한 키보드에 있는 스트링 타입의 밸류들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a라는 베리어블에다가 어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그대로 쳐볼까요? a equal input 이렇게 한 다음에 자 shift 엔터를 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한 게 아니라 유저의 인풋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무거나 입력한 다음에 숫자도 입력하고 뭐 심볼도 입력하고 뭐 이것저것 막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이제 a라는 베리어블에 제가 입력한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a를 한번 쳐볼까요? 네, a는 이러한 스트링 타입을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이 됐네요. 이제 저희는 유저랑 소통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예요. 이 인풋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 뭐 숫자를 치면 숫자가 문자열로 다 바뀌어갖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짝 더 친근해지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냥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유저들이 혼란에 빠질 테니까 친절하게 뭘 입력할지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인풋 함수의 파라미터 안에다가 이렇게 뭔가 가이드할 메시지를 스트링으로 쳐주면 그게 같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name이라는 베리어블에다가 인풋을 받고 싶은데 인풋 함수 칠 때 가이드를 친절하게 please enter your name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제 유저가 내가 뭐 할지 좀 더 알겠죠. 가이드를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겠죠. 아 이름을 쓰라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쓰겠죠.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있는 건 가이드를 위한 것이고 제가 타이핑을 한 부분만 이 name이라는 베리어블에 어사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name을 한번 쳐보면 네, 형신 킴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이 끝났네요. 자, int, float 다음에 저희 스트링을 배웠습니다. 자, 스트링 밸류들은 텍스트 밸류고 오퍼레이션들 숫자랑 전혀 다른 똑같이 생겨도 전혀 다른 형태의 오퍼레이션들이 있었다. 그리고 스페셜 캐릭터들이 있는데 백슬래시를 통해서 시작하는 특이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들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유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풋, 아웃풋이 중요한데 프린트 함수가 아웃풋 기능, 인풋 함수는 말 그대로 인풋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듈을 끝내고 다음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